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 이찬원 씨 오나가나 난립니다. 요새 이찬원 씨 얘기로 SNS는 물론이고 방송가도 화제입니다. 풍등이 크게 히트를 하면서 방송 시작할 때마다 이찬원 씨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풍등 얘기. 앨범이 초동 판매 57만 장을 기록했다는 그런 얘기부터 오프닝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찬원 씨 축하한다고 얘기 듣자 한턱 쏘겠다. 그런데 전현무 씨처럼 김밥 맛집에서 쏘겠다. 위트죠. 기억력이 출중한 데다 또 그때 이렇게 적당한 또 멘트를 할 수 있는 게 역시 이찬원 씨. 예능 감각이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현무 씨와 김숙 씨가 또 힘주어서 풍등 합창을 해주는군요. 풍등 합창을 해줘서 어쨌든 이찬원 씨 얘기로 톡파원 25시 오프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의 영웅, 여성 영웅 잔다르크 얘기하고 또 마카오의 세계 호텔 여행, 또 전현무 씨가 특별 톡파원으로 홋카이도 삿포로를 찾았다는 그 세 가지 꼭지가 방송이 됐습니다. 우선 저는 그 잔다르크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지 잔다르크의 확실한 역사성과 역사적 의미와 어떤 인물인지 영화를 보긴 봤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렴풋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잔다르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유관순 열사 나이 16, 잔다르크 나이 19세입니다. 이번 잔다르크가 다루어진 것은 여성 세계의 날,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여성 세계의 날이 3월 8일이었기 때문에 잔다르크를 특별히 다룬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념식을 하고 있죠. 산업화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인권, 부당한 여성이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뉴욕에서 15,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이 여성 노동 환경 문제가 되었고 1975년 유엔이 공식 여성의 날을 지정하면서 공식화된 지 지금 115주년, 물론 여성운동이 일어난 거는 115주년이 됐지만 유엔에서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받은 건 1975년이죠. 독일에서는 공휴일로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 강인함이라든가 여성의 의미는 지구상에서 남성 이상의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성의 생산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찬원 씨 딱 문제를 짚죠. 그러면 세계 여성의 날이 있다면 남성의 날은 없느냐? 여성의 날만큼 기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쿠야에 의하면 11월 1일을 남성의 날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날 기념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여성들의 파워가 이제는 온 지구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잔다르크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살 여성의 몸으로 그렇게 갑옷과 칼을 들고 싸움을 하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 투구 갑옷까지 합치면 한 30여 킬로그램의 군장을 하고 싸움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다만 상징성,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신격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해석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잔다르크가 유명해진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왕위 쟁탈전을 위해서 싸운 그 전쟁에서 오를레앙 전투에서 잔다르크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잔다르크가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잔다르크가 영국군의 포로가 됐는데, 프랑스를 위해서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잡혔는데 프랑스 왕이 잔다르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재판에 회부를 하면서 이단이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너는 이단이다, 그리고 머리를 잘랐다는, 프랑스 여상은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머리를 잘랐다는 죄명까지 씌워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마 이 잔다르크가 영웅이 된 것이고, 더욱 영웅이 된 것이고, 프랑스의 서사를 써내려온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잔다르크 성당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의 열사 유관순 열사는 3.1절에만 기억되는 그런 정도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역사성은 굉장히 미약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휘둘리는 거, 흔들리는 거,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역사라는 중심축이 무너진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잔다르크 편을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은 이찬원 씨 때문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하는 것은 좀 가능한 한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카오 호텔 투어를 했는데요. 정말 마카오를 보면서 중국의 자본주의가 집약되어 있다, 중국이 중국식 자본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국가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민주화된 국가의 자본주의를 선택하면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마카오의 그 거리 풍경을 보면서, 특히 호텔 투어를 보면서 중국식 자본주의가 집약돼서 얼마나 무서운지, 대국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실내 인공운하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현무 씨가 특별 특파원으로 홋카이도 삿포로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삿포로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러브레터의 오겐키 데스까가 홋카이도를 세계에 알리는 정말 획기적인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현무 씨 편뿐이 아니라 어떤 예능을 보든지 제가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톡파원 25시가 우리에게 역사나 이런 지식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건 좋지만, 톡파원 25시에서까지 이렇게 먹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 먹방이나 해외 여행 정보를 많이 알려주면서 감성을 충동질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여행이나 먹방은 젊은 청년들에게 감동을 충동하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면서 그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욕구가 충동질되면서 본인이 외국 가서 그렇게 여행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그런 환경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구 충동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젊은이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먹방 예능, 여행 예능의 부작용이 아닌가. 저는 다소 좀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톡파원 25시를 봤습니다.
톡파운 25시는 적어도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너무 먹방에 다른 것을 보고 먹방이 한 곳 정도, 그곳에 좀 특징 있는 곳을 보여주는 것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톡파운 25시까지 먹방에 매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톡파운 25시는 시청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